자,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정신건강복지법. 자, 법은 최신 거를 봐야 돼요. 최신 거를 봐야 됩니다. 자, 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복지, 권리 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한다. 자, 여기에서 보면 마치 정신건강법이 정신질환자뿐만인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근데 여기서 읽어보면 뭐예요?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 1번 모든 국민은, 그쵸?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신질환자가 아니에요. 그죠? 정신질환. 그러니까 국민도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2번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 이게 2017인가 아마 그때 정신건강법이 개정이 확 됐거든요. 그러면서 기본 이념을 좀 많이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게 되게 말장난 같은데 우리 그 간호조무사 시험뿐만이 아니고 다른 그 정신건강법을 시험 보는 다른 직역에서도 요거를 강조를 했어요. 최적이에요. 최적. 자, 3.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4.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교육. 자, 교육이란 말이 있으니까 미성년자죠. 모든이 아니에요. 5번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또는 입소가 최소화되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 자, 입원 또는 입소를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라. 그러면 얘네들을 어디에 두냐? 지역사회 중심. 자, 지역사회 중심이라고 할 때 그러면은 지역사회 어디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시험에 났어요. 최근에.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입원 또는 입소를 할 때 자의 입원 권장. 자, 입원 유형도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랬어요.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가 권장. 6번 정신건강 증진시설에 입원 등을 하고 있는 사람은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을 누릴 권리와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7번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복지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 결정권을 존중받는다. 8번 정신질환자는 자신에게 법률적, 사실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자, 6번 정신질환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뿐만이 아니고 요즘 우리 정신질환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미리 대통령, 국회의원 다 했어요. 우리 병원에서도 밑에 임시 그 투표소 만들어 가가지고 원하는 사람 거기 다 투표하고 올라옵니다. 자, 3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자, 정신질환자란 망상이 뭐예요? 과대망상. 나는 트럼프랑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나는 대통령이다. 환각은 환시. 눈에 안 보이는 게 보이고, 환청, 안 들리는 게 들리고, 사고나 기분의 장애, 요거는 뭐 우울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요거는 보다는 뒤에 게 중요하죠.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 자, 이게 중요해요. 치료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제약이 있는 거, 뭐가 있죠? 노인상기 요양법에서, 그죠? 거기서도 뭐라 그래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제약이 있는 6개월 이상, 그죠? 그래서 요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뭐, 치료할 수 없는, 뭐,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 자, 2번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 상담,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 교육, 주거, 근로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에서도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다 들어가는 거죠. 3번, 자, 이게 낫죠? 최근에 났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보건소 산하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나라 거예요, 나라 거.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준공무원이에요, 준공무원. 자, 아니, 준공무원이란 말은 제가 만든 말이고, 어쨌거나 보건소 산하에 있는 거예요. 자,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 증진시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학교, 사업장과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 증진 사업하고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사업을 하는 게 정신건강복지센터예요. 왜 그러냐면 정신건강 이제 증진시설에 보면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퇴원할 때 복지센터에다가 연락을 해야 돼요.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환자, 보호자가 오케이를 했을 때. 그러니까 정신건강 증진시설과 연계하죠. 자, 학교에서 어떻게 보건소, 정신건강센터랑 연계를 하냐. 학교에서 만약에 그 ADHD, 그 다음 과잉행동장애죠. 그 다음에 그 학폭 피해자,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제 집에다 연락을 하죠.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하면 화들짝 놀래죠? 정신병원이란 말에. 그랬을 때 센터에 연계를 해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정신학교,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해서 정신건강증진사업 플러스 정신질환자 사업을 하는 기관. 자, 그래서 보면 가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쉽게 보건소 산하에 있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보건소 옆 건물, 혹은 보건소 앞 건물, 혹은 보건소 위층, 보건소 아래층에 있어요. 크게 하는 데는 완전히 뭐 앞 건물 이렇게 딱 보이게 되어 있고, 작게 하는 것도 바로 옆 아래층 위층에 있는 게 보건소 산하의 정신건강복지센터예요. 4번 정신건강 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자, 의료기관은 병원이에요. 정신병원. 요양시설은 요양서비스 제공, 정신재활시설은 훈련과 생활지도, 사회 적응을 위한 훈련과 생활지도. 그래서 정신건강 증진시설에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이 있어요. 자, 정신건강 증진시설에 정신건강센터는 아니라는 거. 다른 거예요. 하여튼, 그렇죠. 정신건강 증진시설에 센터는 아니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의료기관은 병원, 요양시설은 요양서비스 제공, 재활시설은 훈련과 생활지도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뭐예요? 그 증진시설, 그 사회복지시설, 학교,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뭐라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기질성 정신장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알코올장애, 약물장애, 조현병, 망상, 기분장애, 정서장애, 불안, 강박.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정신질환자,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국가계획,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자, 우리 다 보복장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죠. 뭐 빼고요? 감염병하고 결핵 빼고, 감염병하고 결핵은 누가 해요? 질병관리청장. 자, 우리 국가계획 수립할 때, 기본계획 할 때, 우리가 기본계획 알아두세요 한 거는 없어요. 그죠? 제가. 그런데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여기 한번 그 출판사에서 났고 아직 기출에서는 나지 않았는데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생애주기. 자, 임산부 영유아 엄마가 아기 낳죠. 얘가 크죠. 아동 청소년, 아청, 중장년, 노인 생애주기별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읽어보시고요. 보복장은 5년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 추진 사항에 대한 백서 발간. 자,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실태조사요. 자, 우리 실태조사가 나온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5년마다. 그 다음에 구강 실태는 3년마다 왜요? 구강 실태는. 왜요? 이가 더 빨리 썩으니까. 자, 여기 구강보건법에 여기 보면 질병관리청장이 건강상태, 구강의식 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태조사 나오는 게 두 개인데 정신이 5년, 구강이 3년인데 이게 질병관리청장으로 되어 있죠, 그죠? 희한하죠, 그죠? 구강은 다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또 실태조사는 질병관리청장 보고 하래요. 미치겠죠? 자, 정신질환의 인과학적 분포, 몇 살부터 시작되냐, 뭐 이런 거, 유병률, 언제까지 유지되고 있는가, 유병 요인, 성별, 남녀가 많냐, 그 다음에 나이, 40대, 50대, 그 다음에 치료 이력이 있는지, 정신건강 증진시설 이용했는지, 자,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있는지, 4번, 정신질환자의 취업, 직업훈련, 소득, 주거, 경제 상태 다 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알 수 있죠. 소득, 주거. 그다음에 가족의 사회 경제적 상황도 봅니다. 자, 13조 학교. 자, 학교는 열심히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노력해야 된다. 여기 근로기준법 그러면 학교는 그렇다 치고, 우리 그 사업자는요, 300명 이상. 옛날에 이거 한번 냈던 문제예요. 옛날에. 자, 정신건강의 날은 10월 10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결핵 예방의 날 3월 24일. 정신건강의 날 10월 10일. 요게 임산부의 날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어디예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그죠? 센터 있다 그랬죠. 그죠? 정신건강복지센터. 우리가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이죠. 시군구청장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보건소장 임명하는 게 누구라 그랬어요? 구청장. 자, 정신건강 전문 용어. 자, 작업치료사 들어왔다 그랬어요. 정신건강 전문 용어는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작업치료사, 보수교육 매년 12시간. 자, 작업치료사 이제 시행됐어요. 2022 4월 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4명이다. 4파트다. 이거는 넘어가요. 인권교육, 정신건강 증진시설의 원장도 받아야 되고 종사자도 인권교육을 받아야 돼요. 매년 4시간마다. 자, 우리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누구한테요? 시군구청장. 신고허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신고허가 알 필요 없다 그랬어요. 신고허가는 어디서만 중요하다고요? 의료법의 맨 앞에. 넘어갈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기록 보존. 보면 우리 그러니까 병원으로 정신건강 증진시설은 뭐라 그랬어요?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자, 대면 진단, 회원 등 의사 확인, 회원 등의 거부. 그 다음에 입원, 기간 연장에 대한 심사 청구 및 결과. 투약. 그 다음에 통신 면회. 그 다음에 격리 강박, 작업 치료. 격리 강박을 많이 봐요. 우리 보건소가 하는 일 중에서 그 관할
의료기관 감독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와서 봐요. 볼 때 그 환자의 인권, 그러니까 특히 여기 격리강박은 꼭 보더라고요. 격리강박. 자, 정신건강 증진시설 평가,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복장이 3년마다, 자, 요거는 똑같죠, 그죠? 뭐랑요? 상급 종합병원, 전문병원, 지정, 재지정. 자, 지정, 재지정 하려면 평가를 해야 되겠죠?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 됐어요. 넘어가요. 자, 국가 트라우마 센터, 요거가 이제 그 세월호 때문에. 자, 보복장은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우리나라에는 국립정신건강센터 거기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독관리. 자, 중독은 역시 보복장이에요. 자,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그래서 인터넷은 그러니까 애들 스마트폰 너무 중독됐잖아요. 그래서 뭐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저도 학교 나가고 있어요. 1년에 뭐 몇 번 나가진 않아요.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자,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제39조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정신질환자의 보호자가 될 수 없는 사람,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이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중증 치매 같은 사람들. 중증 치매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10억인데 다른 사람한테 1억에 계약을 하고 왔어요. 가족들은 미치고 팔짝 뛰겠죠, 그죠? 자, 그럴 때 이 사람이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우리 엄마가 더 이상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무를 할 수 없게 하는 게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에요. 자, 피는 당하는 거죠. 자, 성년 후견을 당하다. 한정 후견을 당하다. 자, 성년은 평생, 한정은 기한을 정해서. 윤정희 씨 치매 때문에, 그죠? 언니인가 동생인가? 그죠? 내가 언니의 성년 후견이 되겠다. 내가 뭐 동생의 성년 후견이 되겠다. 그래서 소송했죠, 그죠? 그랬을 때 윤정희 씨가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자,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은 당연히 보호자가 될 수 없죠. 자,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내가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빵원이에요. 사업하다 다 날렸어요. 그런데 내 조카가 정신질환자인데 100대 부자야. 너무나 보호자가 되고 싶죠. 그죠? 너무나 그 조카의 내가 보호자가 됐으면 좋겠어. 그거를 막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송. 자, 소송 계속 중인 사람, 소송한 사실. 자, 요거는 뭐예요? 우리가 소송을 한다. 왼수죠, 왼수, 그죠? 형사소송. 내가 너를 꼭, 감방에 쳐넣겠다. 민사소송. 내가 꼭 너의 돈을 빼앗아서 너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려주겠다. 자, 미성년자. 당연히 안 되겠죠? 행방불명자. 안 되겠죠? 자, 제가 항상 하는 말, 법은요, 법은 인간이 2030년 되면 행방불명자가 나타나서 정신질환자의 보호자가 되겠다라고 나서겠군. 2040년이 되면 미성년자가 나타나서 정신질환자의 보호자가 되겠다고 나서겠군. 그랬다고 했어요? 아니죠, 그죠? 먼 짓거리를 한 거예요, 인간들이. 자,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요거는 그렇다 치고 2번.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 나섰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소송했던 사람, 소송 중인 사람이 내가 보호자가 되겠다. 찌꺼린 거예요. 미성년자. 자, 미성년자가 내가 정신질환자의 보호자가 되겠다 했겠어요? 미성년자 뒤에 있는 못된 어른들이 있었겠죠. 행방불명자. 행방불명자가 툭 나타나서 내가 보호자가 되겠다라고 안 했겠죠, 그죠? 뭐예요? 행방불명자 이름으로 보호자가 되겠다고 누군가가 신청을 한 거예요. 자, 보호자 될 수 있는 사람, 고령자, 감염병 환자 될 수 있다. 자, 보호 의무자의 의무 중요하죠. 보호자는 정신질환자가 치료, 요양, 사회적응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치료는 어디서 받아요? 정신의료기관. 요양은 정신요양시설. 사회적응 훈련과 생활지도 정신재활시설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자, 만약에 정신질환자가 정신요양시설에 입원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 안 들어가겠다 그러면 넣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전문의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퇴원이 가능하다 진단할 경우 퇴원에 적극 협조. 자, 보호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자해, 타해 위험이 없도록 유의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해하는 것도 막아야 되고, 다른 사람 때리려고 하는 것도 막아라. 그거죠. 자, 그 다음에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 보호. 뺏지 말아라. 4번, 보호 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유기, 버리지 말아라.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버렸다는 거죠. 그죠? 우리 유명한 영화 있죠. 말아톤. 거기에서 엄마가 조승우 버리죠. 롯데월드인가? 거기서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많다. 먼저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게 법으로 들어온 거예요. 유기하면 5년 5천. 우리 정신건강법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 가장 센 벌금이 얼마예요? 10년 1억이죠. 그죠? 뭐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10년 1억인데 그 다음 센 게 5년 5천이라고 하자 그랬어요. 그죠? 뭐 7천, 뭐 폐면 뭐 그런 거 있는데 그거 날리고 5년 5천이 그 다음부터 제일 세요. 자, 사람 버리면 5년 5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면 진단. 자, 얼굴 보고 해라. 뭐 빼고 응급 입원 빼고 얼굴 보고 입원시켜라. 얼굴 보고 입원 안 시켰다. 대면 진단 안 했다. 요거 버리는 것과 비슷하게 어떻게 강제 구금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5년 5천이에요. 자, 여기 시험에 났죠. 진단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 자, 권익보호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혹은 였다는 이유로 교육, 고용, 시설 이용의 기회를 제한, 박탈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녹음, 녹화, 촬영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요거 CCTV 사인 받고 입원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동 강요하면 뭐예요? 3년 3천이에요. 자, 요것도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짱이 강요할 수는 없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전문의. 아니,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짱은 전문의가 아니죠. 정신병원에 있는 원장은 아무나 될 수 있죠. 그죠? 정신병원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의사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의사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의료법에 가서 다시 제가 설명해놨어요. 자, 거기에 의사는 인턴 전까지, 그죠? 의학과 2년, 본과 4년까지 마치고 시험 봐서 합격하면 의사인 거예요. 전문의가 아니어도. 자, 그래서 정신건강 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면 안 된다. 하면 3년 3천.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일도 좀 시켰어요. 솔직히 예전에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노동도 치료의 목적, 재활의 목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악용하는 환자들이 있다 그랬죠. 그죠? 특히 알코올 환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도와줘요. 우리가 하는 일에. 근데 자기가 도와줘 놓고는 고소한다 그러죠. 너 나 거기 니네 병원 입원했을 때 나 노동 강요당했다. 법 우리보다 더 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병원장을 협박해서 뜯어낸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절대 금지예요. 자, 인권교육. 자, 인권교육은 4시간. 아까 했죠. 자, 비밀 누설은 3년 3천, 의료법 3년 3천, 다 3년 3천인데 뭐 빼고요? 혈액관리법만 2년 2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을 패고, 구금하고, 그 다음에 버리고, 폭행, 가혹, 5년 5천이에요. 그죠?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이외의 장소에 수용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때리거나, 그 다음에 가혹행위 하면 안 된다. 특수치료 제한. 그 다음에 통신과 면회 자유 3년 3천이에요. 이것도 통신과 면회. 우리가 보통 3년 3천 하면, 뭐였어요? 개인정보 누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하고, 면회하고, 이제 이런 거를 개인정보를 내가 너한테 준다. 뭐, 이런 의미로 외워두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통신과 면회 자유 제한할 때도 누구 지시에 따라서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 격리. 자, 격리는 되게 좀 혼자 있는 거죠. 1년 1,000. 우리 감염병에서 격리 안 하고, 입원 안 하고 1년 1,000이에요. 그죠? 그런데 또, 결핵은 또 5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어쨌거나, 나는 다 모르겠다. 그러면은 1년 1,000으로 격리, 입원, 뭐, 요런 거 하면 1년 1,000 하고, 기출이 또 나왔으니까. 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 그래서 항상 우리 주치의 오도 받고 격리 강박해요. 자, 이거 100% 자해, 타해 위험이, 놔두면 자해를 계속해서 손목을 긋겠다. 놔두면 다른 사람 패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하겠다. 라고 했을 때만. 그 다음에 격리는 해당 시설 안에서 해야 한다. 자, 다 전문의의 전문의. 원장이 아니에요.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작업치료. 역시, 작업치료 시킬 수 있고, 역시 전문의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작업을 해야 된다. 작업 치료를 해야 한다. 자, 이제 시험에 많이 난 입원 유형, 자의 입원, 동의, 보호 입원, 시군구 입원, 응급 입원이 있어요. 자의 입원은 본인의 의사. 자, 오늘 퇴원했는데, 오늘 입원했는데 내일 퇴원할 거예요. 지체 없이 퇴원시켜요. 자, 퇴원 의사가 있는지 2개월마다. 자,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 내 입원하겠어요. 신청서를 병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자의 입원할 수 있다. 그런데 자의 입원한 사람이 퇴원을 신청할 경우 지체 없이 퇴원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입원 유형 중에서 제일 싫은 게 자의 입원이에요. 자의 입원. 오늘 입원하고 내일 퇴원을 하고 평일날 입원해서 주치의가 없는 토일 빨간 날 퇴원한다고 난리. 그럼 어떻게 전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치의한테. 아 진짜 자의 입원 저는 제일 싫어요. 자 그런데 자의 입원 한 사람이 이럴 때가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고시원에 이제 가족이 없을 때 고시원에서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고 그러면은 고시원에서 생활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어쩌다가 입원을 하게 됐는데 너무 좋아. 밥 주죠. 그 다음에 병원비 공짜죠. 그 다음에 또 무슨 기초생활수급비가 나와요. 그래서 통장에 두둑하게 돈이 쌓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고시원비가 일단 안 나가고 3개월마다 돈도 쌓이고 이러니까 2개월마다 계속 거기 있고 싶은 거야. 나 계속 있을 수 있는데 병원장 너는 그래도 2개월마다 퇴원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봐라. 그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퇴원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업무과 직원이 올라와서 그거 받아가요. 저는 계속 입원하겠다. 뭐 그런 사인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대면 진단하죠. 대면 진단 입원하고 권리고지를 다 하게는 되어 있어요. 대면 진단. 자, 입원 신청서 병원에 제출하죠. 입원이 되죠. 자, 하지만 2개월마다 퇴원 의사를 확인해야 돼요. 2개월마다. 그래서 맞다. 나 퇴원해야지. 그러면 퇴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환자한테 환기시키는 거죠. 너 퇴원할 때 됐어. 이렇게. 왜요?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시 되어야 하니까. 자, 동의 입원은 본인 플러스 보호자 1인. 자, 동의 입원은 정신질환자는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이런 말 있죠?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를
병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입원을 할 수 있다. 자, 이거 역시 2개월마다 퇴원 의사를 물어봐야 돼요. 동의입원. 자, 동의입원. 대면 진단했죠? 입원 신청서 제출했죠? 2개월마다 퇴원 의사가 있는지. 자, 요거는 자의 동의 비슷하죠, 그죠? 자의 동의 비슷해요. 여기 뭐 회원 거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까지는 하지 맙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호 입원, 보호 의무자의 입원, 보호 입원은 본인의 의사 없어요. 보호자 2인, 옛날에 강제 입원. 자, 의료기관에서는 보호 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 자, 그래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 다음에 타해. 정신질환이 있으면서 타해 위험이 있다 할 경우에 3개월까지 입원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보호 입원은 본인의 의사가 없어요. 보호자 2인이 옛날에 강제 입원. 대면 진단하고 권리고지야 다 하고 입원 신청서 제출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까도 되어 있지만 권리고지를 꼭 다 하거든요. 근데 자입원에서는 뭐 내가 퇴원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특히 보호 권리고지 아주 중요합니다. 당신은 뭐 인신구제 요청할 수 있고 퇴원 신청을 요청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자, 그래서 보호 의무자인 자 여기 3일 안에 입원 신고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주 내 추가 진단. 보세요. 우리 대면 진단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자해타의 위험이 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냐.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가 또 추가 진단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입원 적합성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호 입원부터는 빡빡하게 하는 거죠. 진짜 입원을 해야 되는지. 자, 보호 의무자 2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타해 위험이 있을 때. 자, 3개월 이내. 자, 위로. 자, 옛날에 강제 입원 3개월 이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시군구도 하겠지만 자신의 의사가 없잖아요. 그죠? 자신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추가 진단을 하는 거예요. 2주 이내.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번 적합성 심사, 우리 입적심이라고 하거든요. 1개월 이내에 또 입적심을 받아요. 그래서 사실상 내가 강제 입원됐다고 해도 추가 진단에서 걸러지고 그 다음에 입적심에서 걸러집니다. 그래서 은근 입적심에서 이제 입적심 심사 결과 퇴원 가끔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입적심 심사에서 퇴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입원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시군구 입원. 자, 시군구 입원은 본인 의사 없고 경찰관이 나와요. 3개월 이내. 자, 요거. 여기 특별 뺄게요. 시군 구청장에 의한 입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 전문 용어는 정신질환으로 자해 타해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갑자기 정신건강 전문 용어이 나오죠. 그죠? 자, 이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랑 비슷하다. 보호입원이랑 비슷하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전문의의 대면 진단, 3일 이내 입원 신고, 2주 안에 전문의 추가 진단, 1개월 안에 입적심. 똑같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대면 진단, 그 다음에 여기 3일 이내 뭐 입원 신고하고 추가 진단 있죠? 자, 그 다음에 입적심. 똑같아요. 자, 그런데 왜 여기에서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라고 했냐면, 센터 있잖아요. 아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퇴원을 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그 사람의 인적사항 등등을 넘긴다 그랬죠. 환자가 오케이를 하면. 그러면은 센터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시 되어야 하니까 그 센터에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그 대상자분 보통 우리가 당사자라고 해요. 당사자분 오셔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프로그램 월요일에 예를 들어서 공예하고 오후에 뭐 요리하고 화요일 오전에 뭐 작업 실례하고 오후에 뭐 그 실내 낚시터 가고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우리 병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자기 그 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할당된 당사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전화하고 가정 방문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약을 잘 먹는지 안 먹는지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99.9% 약을 안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증상이 악화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정신건강 전문 용어는 센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정신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 전문 용어는 자,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센터는 시군구, 그러니까 시군구청장이 보건소장을 임명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보건소 산하에 센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문 용어는 어떻게 해요? 보건소 산하에 있는 센터 직원은 바로 시군구청장에게 진단과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뭐 메일이나 팩스를 보내도 되고 그 센터에 있는 그 직원이 구청장에게 보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센터에서 관할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여기 정신건강 전문요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전문요원이 굉장히 이 환자, 이 당사자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이제 그 가정 방문을 가가지고 이 사람이 약을 안 먹어서 굉장히 악화됐구나 알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군구청장에게 연락해서 이 사람 빨리 그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센터에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데리고 오는 거죠. 자, 그럴 때 경찰관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안전, 그러니까 자타의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전문 요원이 발견했건 아니면 경찰관, 그러니까 경찰관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이네. 그러면은 정신건강 전문 요원에게 연락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정신건강 전문 요원은 뭐예요? 딱 쳐보니까 우리가 관할하는 환자네 해가지고 구청장에게 진단과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진단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의뢰한다. 자,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이해만 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시군구 2번은 경찰관이 나와요. 경찰관이. 자, 퇴원의사 3개월마다. 역시 고 2번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사가 없죠? 입원 적합성 심사를 받아야 하죠. 그래서 여기 대면 진단하고요. 그 다음에 2주 이내 추가 진단하고요. 그 다음에 1개월 이내에 입원 적합성 심사를 하죠. 자, 그래서 2주 추가 진단 하기 전까지 진단을 위한 시군구 입원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치료를 위한 시군구 입원이라고 나옵니다. 보호 입원하고 시군구 입원하고 뭐랄까 진행 상황이 비슷해요. 보호 입원도 2주 이내 추가 진단, 그 다음에 1개월 이내 입원 적합성 심사를 합니다. 퇴원 의사는 2개월, 본인의 의사가 있다, 2개월, 본인 의사가 없다, 3개월.
자, 여기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 여기에, 자, 보호 입원, 시군구 입원, 이때 우리가 보통 행정 입원이라고 해요. 시군구 입원. 자,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시킨 즉시 입원 등을 한 사람을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 및 서면으로 알리고 입원 등을 한 사람의 대면 조사 신청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한다. 이게 뭐냐면 여기 있죠. 국가 입퇴원 관리 시스템에 3일 이내 신고하라는 얘기죠. 이것도 3일 이내. 그러니까 요거는 입원을 한 사람한테 너는 입적심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추가 진단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야기예요. 입원한 사람한테. 그래서 신청 후 3일 이내에 병원에서 하지만 그 병원에서 입원 등을 한 사람한테는 즉시 권리고지 다 합니다. 안 하면 큰일 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적심 심사위원회 보복장은 뭐 이렇게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자, 그 다음에 응급입원. 자,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자신, 자해, 타해 위험이 있는 사람 매우 급박하여. 자, 제41조부터 제44조 입원이 뭔데요? 자의, 동의, 보호의무자, 시군구 입원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한다.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이 표 되게 좋죠, 그죠? 응급입원은 본인 의사 없죠? 경찰관 나오죠? 매우 급박하여. 그래서 매우 급박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하면 응급입원이에요. 응급입원. 3일 이내. 이거는 본인 의사 없는데 왜 입적심 안 해요? 3일 이내에 퇴원시켜야 돼요. 3일 지나기 전에 퇴원시켜야 돼요. 뭐 굳이 입적심까지 할 필요는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입적심, 응급입원. 자, 응급입원은 뭐예요? 이제 술 마시고 사거리에서 차가 쌩쌩 다니는데 그 중간에 서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팔로 내 팔목 긋겠다 그러면 어때요? 자신의 건강,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죠. 매우 급박하죠. 자, 그럴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고 경찰관이 데리고 오죠. 그래서 3일 기간 동안. 그래서 여기 보면 응급입원은 대면 진단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기보다는 응급이니까 일단 빨리 안정실 집어넣고 나중에 대면으로 진단을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동의 보호 시군구 요거 잘 알아놔야 되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응급입원 있잖아요. 응급입원 의뢰 받았어요. 자, 응급입원 했어요. 자, 대면 진단 나중에 하죠. 그죠? 나중에 해야 돼요. 3일 이내에 대면 진단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입원 필요성이 없다. 즉시 퇴원하고, 그 다음 입원 형태 전환. 이건 뭐냐면, 이 사람 퇴원하면 큰일 나겠네? 그럼 입원 형태를 전환해요. 다의, 동의, 그 다음에 보호의무자, 시군구 입원으로 입원 형태를 전환하고, 응급일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제 경험상 보호자가 있고 처음 응급 입원이다. 그러면 보통 퇴원을 시키고 보호자가 있고 예전에도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다. 그러면은 입원 형태를 전환해서 입원을 시키더라고요. 자, 퇴원 등의 사실통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누구한테요? 센터에게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법적으로 기록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퇴원할 때 센터 이용 안 할 거예요 라고 한 줄 남겨야 됩니다.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러니까
사실 다 안 간다고 하죠. 뭐 10%도 될까 말까 합니다. 자,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시군구 소속으로 뭐 이런 걸 하고요. 자, 퇴원 등 처우 개선 심사 청구. 자, 요거 사람 또는 보호 의무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입원 등을 한 사람의 퇴원 등 또는 처우 개선 심사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호 입원하고 그 시군구 입원일 때 많이 나는 퇴원을 해야 된다라고 처우 개선 심사에 대한 그 서류를 써요. 그럼 우리가 갖고 내려가죠. 문과 주관이 처리하죠. 그래서 여기 시군구청장은 15일 이내에 뭐 퇴원 아니면 입원 유지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뭐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가반수 출석, 가반수 찬성. 자, 그다음에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시군구 입원 3개월 이내. 부담으로 퇴원했다, 뭐 이런 거를 알려줘라. 자, 응급 입원 제외하고 대면 진단 안 하고 입원시켰다 어떻게 한다고요? 5년 5천이에요. 5년 5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심사 가날. 우리 입원 적합성 심사. 우리 서울에서는 우리 국정 줄여서 국정이라고 해요. 국립정신건강센터.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 자, 벌칙. 자, 5년 5천, 제일 센 거, 버린 거, 정신질환자 버린 거, 대면 진단, 강제로 한 거죠. 그 다음에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 장소 수용, 그 다음에 때린 거, 제일 센 거죠. 자, 3년 3천은 노동, 비밀 누설, 통신 자유. 자, 그 다음에 1년 천은 녹음 녹화, 여기 격리 강박, 그 다음에 동의 없이 작업이에요. 자, 우리 여기에서 위로 갈게요. 2번 요거 꼭 알아두세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